자, 이렇게 지난 타깃주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하나하나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용의주로서 HD현대중공업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시장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장님. 네. 조선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흔히 수주 사이클이나 LNG선 호황을 좀 먼저 떠올리는데, 그런데 지금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현금력이라든가 방산이나 글로벌 야드 확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성장 엔진을 동시에 켜면서 조선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HD현대 미포와의 합병도 됐고요. 이 합병 같은 경우는 그 변화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HD현대중공업의 어떻게 보면 진짜 성장 스토리를 깊이 한번 풀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HD현대 미포와의 합병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성과는 당연히 현금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 합병으로 4조 5천억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면서 그룹 내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실탄을 가진 조선사가 됐고요. 조선업은 이제 야드를 확장하고 글로벌 생산망을 확보하는 것이 곧 수주 경쟁력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현금력은 단순한 이제 장부상 증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향후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추가 동남아 지역까지 확장하는 구조가 이미 설계되어 있는데, 싱가포르 법인 같은 경우는 동남아 야드를 통합 관리하는 중간 지주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정비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법인도 설립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북미 그리고 동남아 이원화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건데, 이는 단순한 이제 해외 법인 설립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새롭게 짜는 개편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결국에는 이번 합병은 HD현대중공업이 이제 글로벌 탑티어 조선사로 가기 위한 성장판 확장이자,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주도한 이제 기반을 확보한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부문은 이번 합병의 사실 하이라이트긴 한데, 기존에 이제 35년 방산 매출 목표가 5조 원이었지만 미포 도크 두 개가 이제 군함이나 특수선 건조 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목표가는 곧바로 10조 원으로 상향을 했죠.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방사청 발주군함 43척을 건조한 국내 최정상 레벨의 함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미해군 MRO 사업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울산 도크만으로 폭증하는 국내 군함 수요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생산 능력이 병목이죠. 이번 합병으로 이제 미포의 여유 도크가 당산 캐파로 편입이 되면서 이 병목이 완벽하게 해소가 됩니다. 특히 이제 미포는 연간 70척 생산 능력 중에서 실제로는 한 45척 정도밖에 생산을 해왔지 않다 보니까 가동률 여력은 큰 상한패였고, 별도의 카펙스 없이도 방산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시장은 이제 방산은 합병 효과가 아니라 가장 빨리 실적화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10조 원 매출 목표는 단순 가이던스가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이 받쳐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LNG선, 초대형선, 군함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원래부터 이제 초대형선이나 특수선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방산 캐파가 추가되면서 회사의 수익성 체질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데, 상선 부분만 보면은 합동 시너지가 제한적이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제 조선업에서 수익성 레벨업을 결정하는 것은 고마진 선박이고, 즉 시너지가 집중되는 영역이 바로 수익성 가장 높은 영역이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글로벌 발주 같은 경우는 올해에서 2027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면서 친환경 선박 전환 흐름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형 발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치 수주 잔량을 확보해서 실적 안정성이 매우 높고, 엔진이나 해양 플랜트나 방산 상선까지 연결된 그룹 차원의 통합 밸류체인 효과도 활발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번 합병은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규모의 경제로 증폭시키는 구조적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합병 이후에 주가는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 상태에서 다음 박스권으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박스 하단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새로운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반등이 세게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60만 원 선 구간까지 매물이 얼마나 소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박스를 향해서 달려갈 길이 좀 열려 있겠죠. 우선 조선주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좀 빨리 미리 움직이긴 하니까 12월 한 중순쯤의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조선업의 한 섹터를 어떻게 보면 새로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금력, 글로벌 야드 확장, 방산 캐파 확대, 그리고 슈퍼사이클 수혜까지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이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먼저 읽어낸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세 상승까지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방산까지 사업 영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LCD 현대중공업입니다. 과연 60만 원 선까지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 이 지점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LCD 현대중공업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HLB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HLB는 여기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님. 네, HL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고르기, 신모으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신약이 시장을 바꿀 때는 보통 이제 한두 가지 지표가 아니라 빛나는 데이터의 흐름을 좀 만들어집니다. HLB가 바로 그 국면에 좀 들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절제 불가능한 간암, 간세포암,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영역에서 생존 기간이 23.8개월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최고 권위 학술지인 란셋, 종양학 등재까지 어떻게 보면 기술력과 데이터, 글로벌 인지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는 순간이 흔치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자회사 엘레바의 FGA 제도전까지 거기다가 그룹 리더십 개편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HLB는 지금 단순한 제약사가 아니라 신약 상업, 상업화, 문화폐까지 도달한 기업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닉, 함델리주막 병용요법의 최종 분석 결과는요, 기존에 이제 발표된 중간 데이터보다 더 강력했는데, 전체 생존 기간이 23.8개월, 그리고 소라페니 투여군은 15.2개월.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패러다임 시프트에 가까운 차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수치죠. 이 정도 격차는요, 단순히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으로 해석이 되고요. 객관적 반응률도 역시 27% 상승을 했고요. 이는 글로벌 1차 치료제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우위로서 간암 치료에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제 반응 지속 시간이 17.5개월로 늘어난 것은 초기 반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의미를 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데이터가 이제 종양학 최고 권위지인 이제 랜싯 종양학에 등재가 됐다는 점인데 이는 이제 세계 의학계가 HLB 임상을 신뢰성 높은 연구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랜드마크 OS 분석에서도 12개월, 24개월, 36개월 전체에서 경쟁력 대비 이제 생존 우위가 유지되면서 장기 추적에서도 일관성을 증명을 했고요. 즉 이 데이터는 단순한 좋은 결과가 아니라 승인 근거로 충분한 임상적 일관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그렇다 보니까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이제 병용요법 신약 허가를 어떻게 보면 공식 재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FDA가 거절 사유로 지적한 부분은 사실 치료 효과가 아니라 제조나 품질 관리였고 이 부분에서 항서와 함께 이제 대부분 해소를 좀 해놓은 상태고 이번에 이제 CMC 개선 같은 경우는 서로 보완 수준이 아니라 공정 검증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밸리데이션까지 전면 재정비한 완성품 높은 보완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FDA 이거 심사가 이번에 이제 클래스 1으로 나오면은 단기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신청 같은 경우는 HLB 타이밍을 크게 앞당길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병용요법 특성상 면역항암제와 이제 VEGFR 조합에 글로벌 관심이 높은 만큼 FDA의 검토 속도가 빨라질 확률도 존재하고 승인이 이뤄지면은 HLB 같은 경우는 렌비마나 키트루다 조합과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올라서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 중동까지 허가 확장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즉 이제 이번 신청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상업화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HLB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사 이동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개발 중심 조직 형태에서 상업화 중심 체제로 완벽하게 변신을 끝냈는데, 진양공 회장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신에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이나 전략, 신약 상업화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직접 조율하는 구조로 이동을 했고요. HLB 이노베이션이나 생명과학 등 산하 계열사의 대표 역시도 R&D와 상업화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교체되면서 실행력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이는 이제 승인 이후에 초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포석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항소제약과 공동개발 파이프라인은 엘레바의 이제 그 미국 상업화, 조직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유통 파트너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각 계열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 강화가 되었고, 조직 개편의 방향은 분명한데 승인이 나는 순간 바로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 어떻게 보면은 FDA 승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HLB는 초기 6개월 점유율이 전체 매출을 좌우한다는 점을 알고서 철저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리더십 개편은 단순히 인사 발표가 아니라 HLB가 글로벌 항암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실행 체제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HLB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재심사 신청을 앞두고 한 차례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3월서부터 지금 조정이 좀 깊숙하게 이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을 이제 좀 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되돌림 흐름 속에서 외인 기관의 수급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거래 대금이 다시금 좀 늘어나는 초입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내년 1월에 재심사 신청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요. 재심사 소식과 함께 단기적으로 5만 5천 원대 단기 매물을 돌파 후에 추세 돌아서 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HLB는 지금 기대가 아니라 근거, 데이터, 조직력, 타이밍이 모두 맞물리는 보기 드문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3.8개월 생존 데이터라든가 FDA 재신청 임박이라든가 상업화 체계 전환까지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팩트로 증명하는 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HLB였습니다. 글로벌 항암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HLB입니다. 과연 주가 5만 5천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부터 먼저 확인하시죠.